다 들으셨죠? 네. 자, 이제 페이지 208페이지 제가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네. 자, 일단 정리부터 할게요. 한 개의 도시가 있으면, 한 개의 도시, 여기. 자, 여기.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 A씨. 이 사람이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그 도시군 관리계획 안에 사업이 3개가 있어요. 3개. 일단 첫 번째가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짰다. 결정이 되면 이름을 바꿔 부른대요. 이름 바꿔서 뭐라고 하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 그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하는데 204페이지 맨 위에 1번 보시면 그 시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절차도 나왔을 거예요. 자, 거기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에서 결정할 때 입안권자 밑에 원칙이 도시 그러면 어디예요? 특광, 시장, 군수.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자니까 다른 말로 3글자로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가 시행자료가 있을 거예요. 화살표 시행자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하려고 했으니까 예산도 이 사람이 짜야 되잖아. 그럼 사업하기 위해서 짜는 계획을 아까 돈에 관련된 걸 뭐라 부르고요? 단계별 집행계획. 그래서 수립해서 이제 1단계입니까? 2단계입니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서 공고를 해줍니다. 공고가 되면 이제 사업하는 누가 나와야 돼요? 시행자. 그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여기서는 무슨 계획이라고 하고? 실시계획. 그럼 그 입안권자가 시행자인데 그들로부터 뭐 받은 자도 아까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지정받은 자. 그래서 입안권자 그리고 밑에 지정받은 자 그 사람이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 시행자입니까? 사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자입니까? 그럼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시행자 보호 규정에서 별표 4개 돼 있죠. 그 시행자 보호 규정이 단독 문제로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그 사업 시행자를 위해서 서류도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해주고 어떤 서류 보내려고 그랬는데 안 받으면 공시송달 인정해주고 수용 권한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 등의 수용 사용도 가능하게 해주고 4번에 뭐 국공유지 처분하는 거 못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법의 인허가 의지시켜주고 그 사람이 소유자인지 아닌지 타인 토지 출입도 허용하는데 이건 자세하게 1번부터 6번까지 제가 기본 이론을 할 때 설명을 드릴 거야. 그리고 이제 인가가 났어요. 인가가 나면 이제 공사에 뭐 하면 돼요? 착수한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무슨 검사 받으면 다 끝난다. 이 순서로 가는데 도로 아까 설치하는 거 하나 그리고 공원, 학교, 광장 다 이 절차 거쳐야 돼요. 원칙적으로 거쳐야 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 네모 1번, 2번, 3번 중에서 여기 205페이지에 네모 3번 있죠. 205페이지 네모 3번에 도시공개 시설부지에 무슨 청구라고 되어 있니? 매수 청구.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잘 보세요. 이 시험이 제일 잘 나왔던 건데 1989년도에 도로로 결정이 됐고 98년에 결정이 되고 99년 결정된 도로 결정된 거예요. 도로 결정됐는데 도로 설치를 진행해야 되는데 장기간 동안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장기간 안 한다. 집행하지 않는다. 미집행. 이걸 장기 미집행이라고 그래요. 왜 장기간 왜 미집행할까요? 돈이 없어서. 결론이 돈이 없었어요. 시가 돈이 많으면 빨리빨리 하겠죠. 돈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 근데 억울한 사람은 결정된 안에 있는 사람, 바깥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 그럼 안 하면 뭐라도 해줘야 되는데. 보상해줘야 되죠. 보상을 안 해줬어요. 왜 안 해줬냐? 이게 1972년도에 봐봐요. 72년도에 도로로 갑의 토지가 도로로 결정이 됐어요. 여러분이 갑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게 감정이입을 하시면 이해가 빨라. 감정이입 안 하니까 그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내 갑인데 시간이 흘렀어요. 72년에 결정이 됐는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갑이 그때 와이프가 이게 좀 슬픈 얘기예요. 와이프가 애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5살짜리 아들을 혼자서 홀로 키웠는데 아들을 또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옆집 할머니한테 잠깐만 2, 3일 정도만 맡긴 거예요. 할머니한테 맡기고 자기 소유권을 이제 행사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여기 청와대 앞에 가서 72년도에 73년도 막 이런데 청와대 앞에서 박정희는 물러가라 이게 해야 돼. 1인 시위 하겠죠. 그럼 박정희가 물러가요? 이 사람이 물러가요?
군사정권 시절에. 그죠? 이제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 뒤로 끌고 가요. 팔을 한쪽으로 딱 끌고 가. 끌고 가면 어디로 가죠? 교육받으러 가죠. 삼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교육을 이제 한참 받아. 정신교육 이렇게 받아. 정신교육이 제대로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나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돼. 예. 그래서 이제 코란도를 태워가지고 집까지 데려다줘요. 집까지 데려다 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집을 내려줘. 집 앞에 딱 모셔 내려주면 얘가 집 앞에서 아들이 딱 아빠하고 달려올 거 아니에요? 아빠라고 딱 달려오면 걔를 안아야 되잖아. 안 안아요. 누구때요? 뭐 그래. 예. 슬픈 얘기야. 웃지 마. 슬픈 얘기야. 누구때요? 우리 아빠 아니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슬프잖아 이거. 제정신이 아닌데. 정신교육 받고 나서 이제 이상해졌잖아요. 그게 이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소문이 나. 그럼 이제 할머니 입장에서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다 참는 거죠. 그게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20년이 된 데까지 다 그냥 참고만 살았던 거예요. 결정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 정권 시절이 그러다 보니까. 근데 80년대 민주화 되면서 이게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아들이 벌써 컸어. 그 아들이 커서 5살짜리가 벌써 어느덧 이제 15년 지나니까 얘가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생이 됐는데 얘가 서울대 법대를 간 거예요. 서울대 법대를 갔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헌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헌법 23조 3항에 23조에 재산권 보장이라고 있어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딱 써 있어요. 딱 보면서 눈이 확 떠온 거지. 얘가 제일 싫어하는 데가 언제냐? 방학을 제일 싫어해요. 방학이 되면 어딜 가야 돼? 집에 가는데 아빠가 맨날 나한테 아빠라고 부르는데 가고 싶겠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헌법에 분명히 재산권 보장이라고 돼 있는데 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합니다. 2항 재산권의 침해 등을 할 때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써 있어요.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그 다음에 3항에 그 제한을 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가 헌법에 써 있어요. 분명히 정당한 보상하라고 그랬는데 정당 보상 규정이 없었어. 이게 그 당시에 도시계획법이었습니다.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언제 한번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옛날에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있었는데 두 가지가 합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바꿨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첫날 우리 추억이 동영상에 다 고스란히 녹화돼 있어요. 그거 보세요. 그럼 도시계획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해당 국토계획법 도로의 결정에 대한 근거는 여기 써 있어요. 근거는 써 있는데 보상 규정이 없었어요. 보상 규정이 왜 없었을까? 1972년도에 결정을 했는데 보상 규정이 없는 이유가 뭐가 없어요? 돈이 없는 거야. 보상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소원을 걸었는데 1999년에 판례가 나왔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이때 판례가 나왔는데 헌법재판소 판사가 9명입니다. 9명인데 5대 4로 얘가 이겼어요. 얘가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냐면 헌법에 만약에 합치되지 않는 걸 위헌 판결이라고 하고요. 맞지 않는 걸 불합치 판결이라고 그래요. 어느 게 더 세 보이세요? 위헌 판결, 불합치 판결. 이거 즉시무효라고 그러고요. 즉시무효, 한참 뒤 무효라고 그래요. 어느 게 더 세 보이세요? 위헌 판결은 헌법에 위배되는 모든 법률은 즉시무효야. 그 법은 무조건 없어져요. 효력이 아예 없는 거야. 근데 얘는 뭐라고 썼네? 한참 뒤 무효라는 거는 일정의 기간의 유예 기간을 주고 그때까지도 이게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면 그때는 무효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 헌법에서 판사가 뭐라고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눈 부릅 뜨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 판사가 한 말이 되게 멋있는 말 했어요. 그래서 국가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지? 이분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국가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죽기 전에 이거 한번 해봐야 되는데 다른 약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대법원 판사를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되는데 국가야 너는
1972년도 국토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공개 시설의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결정으로 하여 결정한 것은 합헌이나 결정에 따라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된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없다. 그리고 결정이 되고 나서 강산이 한 번 변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로서 정당한 보상에 대한 규정에 대한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볼 것이며 강산이 두 번 변할 때까지 진행을 하지 않은 것은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땅. 더불어 이렇게 써놨어요. 이 판사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 더불어 도시공개 시설 결정에 대해서 현재 불합치 판결했댔죠. 그럼 무슨 무효예요? 한참 뒤 무효니까 국가 너는 법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헌법에 합치되게 하거나 아니면 정당한 보상을 하여 일정 기간 안에 합치되게 하면 헌법에 위헌의 소지를 제거할 것을 명한다. 딱 돼서 멋있죠. 근데 법을 만들려니까 뭐가 없어요? 법을 만들면 돈이 없어. 보상하려니까 돈이 없어. 그럼 뭘 만들어야 돼?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만든 게 매수청구 제도예요. 매수청구 제도를 만들 때 그럼 여기서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아까 강산이 한 번 변할 때까지 안 했다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잖아요. 그럼 강산이 한 번이면 옛날에는 몇 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10년이었어, 10년. 그럼 10년이 지날 때까지 안 했다는 얘기는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럼 이때 무슨 청구라도 해서 매수청구라도 해서 사줘라 국가가. 근데 아까 강산이 두 번 변할 때까지 안 한 건 할 의사가 없다며. 두 번이면 몇 년이에요? 20년이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할 의사 없는 거니까 효력을 없애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실효라고 그래요. 실효. 그럼 20년이 될 때까지 안 하면 20년이 되는 날에 무슨 날? 다음 날 효력이 없는 거, 실효된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실효 규정하고 매수청구 규정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매수청구 규정을 만들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그럼 10년 지나면 다 사달라고 그러면 국가 돈이 없는데 조건을 만들자. 개발행위 금지라고 했을 때 제일 규제를 많이 받는 사람은 잘 들어야 돼요. 땅이 지목이 전인 사람이에요. 전인 사람은 목적이 뭘 하면 되죠? 농사 지으면 되죠. 농사는 짓는 거는 괜찮아. 근데 건물 지려는 사람한테는 건물 못 짓게 한 거잖아. 그럼 지목이 뭐인 사람이 규제를 제일 세게 받은 거죠. 돼야 돼. 그래서 매수청구 조건은 지목이 뭐인 토지 소유자에 한해서 그래서 대가 들어간 거예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는데 이 대에 지금 현재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땅만 사달라고 그러고 건물은 가지고 가야 돼요. 건물도 같이 사달라고 그래야 돼. 그렇죠. 그 정착물도 포함하여 매수 청구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목이 뭐인 토지 소유자는 대인 토지 소유자는 정착물을 포함하여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매수 청구 누구한테 할 건데?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도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이 계획자는 사람이죠. 계획자는 사람이 아까 도시 관리하는 사람이잖아. 그죠? 도시 누구야? 시장군수한테. 그래서 매수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시장군수한테 하는데 아까 시행자 정해놓을 수 있댔죠. 그럼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한테 해라. 근데 시행자가 따로 없고 그냥 설치 관리 의무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 사람한테 하시죠. 그래서 매수청구 하게 되면 얘가 매수청구 기다릴 거 아니에요? 매수하겠다 안 하겠다. 여기서 청구권이에요? 형성권이에요? 청구권이거든. 청구권이면 반드시 매수하는 겁니까? 매수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매수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근거는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거고 예산이 있으면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기다리는 시간을 그 당시에는 2년이라는 시간을 줬었는데 매수할지 안 할지 2년을 기다리라는 거는 그 통보를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면서 6개월 안에는 통보하라 했어요.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통보하고 나서 내후년 예산을 보고 매수하거든요. 내후년이면 몇 년이? 내후년. 2년. 그럼 2년 안에 매수하셔야 돼. 2년 내 매수를 해야 된다. 근데 잘 보세요.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매수를 안 한다고 통보가 왔어. 돈이 없어서. 그럼 이 사람 몇 년을 참은 거죠? 10년을 참았는데 또 매수 안 하겠다는 얘기는 얘 건축 또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럼 아까 전에 돈이 없을 때 가공개하라 할 때 가가 뭐였죠? 가설건축물을 또 지어라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매수 안 하기로 했을 때 진짜 미안하니까 그러면 이 땅에 도로 결정된 이 땅에 그러면 3층 정도 이하짜리
단독주택 짓고 살아. 이건 해주겠다. 3층 이하짜리 너 그러면 장사라도 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그래서 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 정도는 하게 해주겠다. 근데 2종 근린생활시설인 상가 중에 약간 위락적인 요소 있는 건 안 돼요. 위락적인 요소 있는 게 단란주점하고 안마시술소하고 노래연습장하고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공작물은 허용해주겠대. 공작물. 지장 없는 공작물. 그래서 이걸 줄여서 330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330. 그래서 이거는 일단 해줄 테니까 하고 있어.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예산이 생겨서 사업을 하겠다 이거를 얘가 3층짜리 집을 줬어요. 보상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니까 얘 해주려고 했더니 20층짜리 줘놨어요. 그럼 보상 못 해주죠. 그 앞에 뭐라고 써놨어요? 3층 이하라는 단서가 그래서 붙어있어요. 나중에 뭐 해줄 테니까. 보상해줄 테니까 몇 층 이하짜리 줘라. 3층. 근데 여기 단독주택이라고 돼 있죠. 그럼 단독주택의 종류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 있어요. 그 중에 다가구 같은 거 19가구 들어가 있으면 보상 다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순수 단독만 하라고 돼 있어요. 19가구 들어가 있으면 보상을 19명을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단독은 무슨 단독만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 단독주택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사건보호 투기정이고 하나 더 있어요. 매수하겠대. 매수하겠다고 했어요? 매수하기로 했는데 몇 년 안에 매수해야 되는데 2년 안에 매수해야 되는데 매수 안 했거나 매수를 못 하겠다 했을 때는 330 한다고 그랬죠 지금. 근데 매수 통보했는데 매수 청구한애가 만약에 이 토지 가격이 10억이었던 거예요. 10억이었어. 그리고 얘만 있는 게 아니라 결정된 땅 소유자가 70명인데 그중에 B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도 매수 청구했는데 얘도 10억이야. 몇 억이죠 벌써? 20억이에요. 근데 시 예산이 지금 현재 매수 청구해서 매수 사주려고 했더니 지금 12억밖에 없다는 거야. 둘 다 사줘야 되죠. 둘 다 사줘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국가가 발행할 수 있는 거는 채권 발행할 수 있잖아. 국가는. 그럼 아까 특광 특특시장군수는 국가예요? 지자체예요? 지자체가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을 국채라고 그래요? 지방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지방채권이 하나 나와요.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시설 부지에서 나온 거죠? 도시공객 시설 부지에서 나왔으니까 도시공객 시설 채권 발행해서 채권 지급할 수 있게 해주겠다. 누가 원해야 되지 그럼? 토지 소유자가 채권 달라고 해야지 원해야지 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원하면 채권 발행할 수 있는데 현금을 원할 것 같아요? 채권을 원할 것 같아요? 현금을 원하지. 그랬더니 원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란 사유 말고 하나를 더 만들어야겠다. 그랬더니 쭉 봤더니 이 B가 여기 안 살았어. 서울 안 살고요. 저기 이상한 데 산 거야. 그럼 거기 살지 않는 사람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라고 그래요. 거기에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한테 현금 굳이 줄 필요 없지 않냐. 그럼 부재부동산 소유자나 업무용을 안 쓰고 그냥 내버려둔 사람, 비업무용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한테는 채권 강제 발행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원칙은 뭘로 주는 게 원칙이지만 현금인데 채권 발행할 수도 있어요. 채권 발행할 때는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때. 원하지 않아도 발행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 2가지. 무슨 부동산이거나 부재부동산이거나 업무용이 아닌 걸 뭐라고 하죠? 비업무용. 그게 이제 채권 파트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시험 문제 나오고 사건보호에서도 나오니까 요게 이제 튀어나온 게 헌법 뭐 받아서 나왔다고 그랬죠? 좀 전에? 그렇지 받아서. 요게 요거예요. 개인 토지 소유권 침해에 대한 보상 적극 시행하라. 그게 끌려갔다고. 그래서 잠시 끌려갔다가 이제 정치적인 얘기 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제 전체적인 내용 한번 해볼게요. 자, 도로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는데 몇 년간 사업 안 하면 아까 매수 청구할 수 있댔죠? 여기 10년 기억하셔야 돼. 10년. 그 다음에 결정되고 10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강산 2번은 뭐죠? 그럼 이제 요거 20년은 아까 매수 청구예요? 실효예요? 실효. 2개 정도는 외워야지. 그럼 10년하고 20년이 있는데 자 매수 청구를 했으면 언제까지 매수할지 안 할지 여부 알려주라고 그랬는데 6개월. 6개월 안에 알려주고 내후년이니까 2년. 2년 안에 매수해줘야죠. 그리고 숫자 늘 줄 알면 돼요. 자 매수 청구 몇 년? 10년. 몇 월 내 통보? 6개월 안에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몇 년?
2년 내에 매수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년 지났을 때 20년이 지나면 그날의 다음날 효력을 상실한다. 이게 실효규정인 거야. 일단 이제 그림 체계만 잡아놓고 살만 붙이면 돼요. 다 끝난 거야 이제. 그러면 개나 소나 하는 거 아니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땅만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착물 포함해서 매입 청구를 하는데 누구한테 하는 거냐? 설치하려고 한 사람이니까 계획 짠 사람이죠. 짠 사람이 특특시장 운수한테 하는 건데 요거 시행자 있으면 시행자, 설치 의무자 있으면 설치 관리 의무자한테 하는데 요 사람이 이제 원칙적으로 뭘 줘야 되냐면 얘한테 뭘로 줘야 돼? 현금인데 의무자 중에서 아까 채권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데 지자체? 지자체는 이분이죠. 그럼 지자체인 요 사람만 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원래는 뭘 줘야 되는데? 현금인데 지자체인 경우에만 채권 발행할 수 있는데 그 채권 이름이 도시공객시설부지에서 나와서 도시공객시설채권이라 한다. 이거예요. 원래는 얘가 토지 소유자가 뭐 해야 돼요? 원해야 된댔죠? 대부분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산 사람 뭐라고 하죠? 부재부동산. 업무용이 아닌 거? 비업무용. 근데 잘 봐요. 10억 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채권 왔어요. 그럼 집안에 10억 나온다 이렇게 해놨는데 아들아 내가 패드 사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위신이 있지.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 채권 왔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럼 패드는 사줘야 되니까 용돈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현금은 얼마는 줘요? 3천은 그러면 차도 좀 사고 패드도 좀 사줘야 될 거 아니야. 용돈은 주겠다. 그럼 얼마까지는 일단은 현금은 주고 3천.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해요. 그럼 10억이면 9억 7천만 원이 채권이고 3천만 원은 어떻게 돼요? 현금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초과 부분에 대해 발행하는데 그럼 잘 보세요. 자, 몇 년 만에 청구 들어온 거죠? 남은 기간이 몇 년이에요? 그러면 이 상환 기간은 몇 년 안에서 정해야겠네. 그죠? 도시공객 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조례가 정한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그걸 만든 사람이 아무렇게나 만들진 않겠죠. 그래서 상환 기간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해서 발행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 더. 아까 전에 이 결정되면은 단계별 집행 짜야 되잖아요. 근데 안 짰어요. 단계별 집행 안 짰거나 1단계 포함이 안 되면 몇 년 안에 하는 거 아닌데? 3년. 3년 안에 안 하면 뭐라도 하고 있으세요? 가, 공, 개. 가가 뭐였지 아까? 가설건축물, 공작물, 개축, 재축은 허용해준댔죠? 네? 아까 들어본 것 같기만 하면 돼요. 네. 근데 요거는 사건보 원인데 10년을 기다려가지고 매청구를 했는데 안 산대. 또는 2년 동안 매수한다고 그러는데 매수 안 했대요. 진짜 미안한 거예요? 조금 미안한 거예요? 이건 진짜 미안한 거니까 이 가공계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아까 얘는 공. 그래서 3층 이하의 뭐? 단독, 순수 단독이에요. 3층 이하의 1종, 2종 근생인데 아까 단안노다 못한댔죠. 단이 뭐였지, 단이? 단란주점, 안. 안 마실 수, 이게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안 마실 수, 노래 연습장, 노래방 없어요, 우리나라. 노래 연습장. 다가 뭐예요? 다중생활시설. 그거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공이 뭐예요? 공작물. 허가받아 해주겠다. 요거까지가 매수청구 제도인데, 책으로 한번 보자. 거기 205페이지. 그 한 페이지를 지금 얘기 듣고 읽으면서 이해가 되시면 머리 진짜 똑똑하신 겁니다. 아니면 내가 강의를 엄청 잘했거나 둘 중에 하나네. 재수없죠? 자, 거기 맨 위에 보겠습니다. 자, 매수청구 제도의 도입 당시 배경은 도시공객 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던 도시공객 시설 부지 중에 지목이 뭐였던 그 토지가 보상 규정 없이 행위 제한을 가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도시계획법의 조항이 뭐였기 때문에 헌법의 위헌이었기 때문에 헌법 위헌 판결, 불합치 판결. 불합치 판결을 받아서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매수청구 요건은 다만 근데 만약에 이 실식에 인가가 났는데 해당 결정고시 되고 실식에 인가가 났어. 인가가 났는데 아직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서 돈이 안 나온 거예요. 인가가 난 상태인데 현재 10년이 지났어. 매수청구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인가가 났으면 좀 있으면 뭐 나오죠? 보상금 나오죠. 보상금 나오는데 매수청구 할 필요가 없잖아.
인가 나면 착수하니까 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시기 인가가 났을 때는 매수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다만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자 일단 실시계 인가나 그 상당한 절차 생겼으면 이때는 매수할 수가 없다. 동그라미 없다. 이거 이따로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매수 의무자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특광, 특특, 시장, 군수. 단 2번에 시행자가 있으면 누구한테? 시행자. 단 3번에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라 이 도시공개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의무가 있는 자인데 이게 다를 때에는 지금 설치할 의무자한테 하면 됩니다. 됐고 고개 들어보실래요? 네, 한번 지워볼게요 이거. 자 결정되고 몇 년 안에 매수 의무자? 10년이 지나면 매수 의무 지목이 돼. 몇 월 안에 통보? 이거 몇 년 내 매수? 2년. 실효는 몇 년? 10년, 6월, 2년, 20년이에요. 16이 16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6이. 10년, 6월, 2년인데 나중에 이게 6월하고 2년을 맨날 바꾸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10년이 지나서 매수 청구했더니 6개월 안에 예산 내 범위 내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통보하면 내후년 안에 매수해줘야 된다. 내후년은 몇 년을 말한다. 그러니까 6월 안에 내후년 예산 이렇게 하셔야 돼. 6월하고 몇 년? 2년. 그럼 거기 매수 결정 여부 및 통지에서 자 매수 여부 결정은 청구받고 몇 월 안에 통보 6월. 그럼 이제 매수는 결정 알리고 나서 몇 년 내 매수? 2년. 그 다음에 매수 대금의 지급 방법은 아까 당연히 뭘로 줘야 된댔어요? 현금 줘야죠 현금. 근데 현금이 없어. 현금이 없으면 아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3명 중에 누구만 발행할 수 있었는데? 특광, 특특시장 군수는 국가예요? 지자체예요? 그러니까 지자체만 발행할 수 있어서 국채법을 따른 거예요? 지방재정법을 따른 거예요? 그렇죠. 지방재정법을 따라서 예외에서 도시공객 시설 채권은 바이 매수무자가 누구일 때만 한해서 지자체. 그래서 기업의 발행자는 지자체만 발행할 수 있고 사유는 토지 소유자가 뭘? 원할 때 I want you 채권이라고 그래요. I want you. B. 부재부동산 소유자였거나 업무용이 아닌 건 뭐라고 그러죠? 비업무용. 대신에 이 사람한테는 현금을 다 줘버리면 안 되니 어느 정도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 위신 있지. 용돈 얼마? 3천.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할 때 그러면 잘 봐요. 내가 현금을 달라고 했는데 강제로 채권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봐요. 난 현금 주세요 했는데 채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의사 반해서 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누구면? 부재부동산이면. 원하는 경우만 발행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시험이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공객 시설 채권은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발행하는 경우는 없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부재부동산이거나 비업무용일 때는 용돈 얼마 주고 3천. 초과 부분에 대해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상한 기간은 몇 년 남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겠다. 이렇게 된 거지.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하나 여기서 여쭤볼게요. 이게 10억인데, 10억 토지야. 근데 얘가 채권 줬어요. 얘가 만약에 이거 은행에다 넣었으면 은행 이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은행 이자가 있고 채권 이자가 있어. 어느 게 높아야 돼? 은행 이자가 높으면 누가 채권을 원해?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채권의 이자는 이 은행 있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평균 이상일 것 이하일 것. 그래서 이상이어야지. 당연한 거. 이거 외우는 게 아니잖아. 예. 이상이 아니면 누가 원해? 은행에다 넣어버리지. 그래서 거기 그 디귿의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인데 그 상환기간 이율에 리을 있죠. 리을. 조례로 정한다 해서 몇 년 이내에서 10년. 이율은 전국 대상 은행의 예금금리 평균보다 이상. 가격하고 절차는요. 이게 원래 수용할 거였기 때문에
수용에 관한 일반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및 취득에 관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을 준용하고 자, 그 다음에 매수를 안 하기로 했어요. 10년을 참았는데 와, 매수를 안 한대. 열받네. 그럼 진짜 미안하니까 조금 미안하니까 진짜 미안하니까 가공개하면 안 되죠. 영구 건물 지어도 좋다. 그때는 3층 이하의 순수 단독이에요. 모든 단독이에요. 그 순수 단독이라 여기서 다가구나 다중은 포함되지 않는데 시험장 가면 자꾸 다가구 단중을 넣어요. 순수 단독만 됩니다. 그 다음에 1종, 2종 근생인데 아까 뭐뭐뭐는 안 된댔어요. 단, 안, 노, 다 제외한 3층 이하의 1종, 2종 근생. 3상, 공이 뭐죠? 공이? 공작물. 그 다음에 실효되는 건 몇 년이에요? 아까 몇 년 되는 날에 다음날?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시험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배운 걸 오늘 풀려고 그러면 좀 그런데 다 맞히지 않으셔도 돼요. 틀려도 상관없어. 근데 유형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몇 회 문제죠? 30회면 여러 몇 회 문제 푸시는 거죠? 32회 푸는 거예요.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나열한 걸 찾으래. 그죠? 도시공격 시설 결정 고시가 된 이 시설에 대하여 고시가 되고 띠리리 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공격 시설 사업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 고시일에 띠리리 년이 되는 띠리리의 효력 있는 거 몇 년? 20년. 20년 되는 날 그날 다음 날. 20년하고 다음 날 찾으란 얘기죠. 20년하고 다음 날 어디야? 되는 날이에요? 되는 날에 다음 날이야? 다음 몇 번이네? 5번. 너무 어렵잖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딸랑 뭐 나왔냐면 요거 나온 거예요. 요거 나온 거죠. 28회 문제는 얘 나왔어요. 27회 때는 요거하고 두 개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 찾으래. 그리고 26회 문제는 요거 나왔어요. 발행자 누구냐고. 다 나왔어요. 여기 있는 거.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 공부하고 가야지. 제 말은 요 정도만 알면 되는데 그 표를 그림으로 보기 편하게 그냥 만든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한번 정리해두고 살만 붙여놓은 다음에 시간 날 때 몇 번 보면서 까먹지 않게끔 하면 돼. 근데 이게 왜 나왔는지 알면 저것도 되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저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이 박스 보고 얘기하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뭐 했지 오늘? 그 새끼가 매수 뭐 하라고 그랬는데? 그 단어만 몇 개 기억나고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또 그냥 이제 공법은 참 뭐 선생님 머리가 좋은갑다 막 이래. 어려운 말만 하니까. 지금 내용 말이 좀 어렵잖아요 이거.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표현들 아니죠. 야 요즘에 도로를 뭐 결정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도시공개 시설부지라고 막 하고 그러니까 단어가 평상시 접하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실래요? 여기 어디죠? 서울특별시청. 여기가 이제 종로 중구입니다. 왼쪽에 보면 요 노란 색깔 보이세요? 노란 색깔 보이죠? 이게 마곡이라는 데거든요. 마곡이 종전에 녹지 지역이었는데 김포공항 옆에예요. 그 옆에 보면 그 서울의 마지막 도시개발 사업한 마지막 큰 지역입니다. 마곡지구라고 있고 여기가 이게 뭐지 이게? 도로를 무슨 시설이라고 그러지? 기반시설. 결정되면 도시군 계획시설. 그럼 도시군계 시설 사업 해야죠.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 해야 되잖아. 도시개발 사업 해야 되고 여기 오래된 건물이 있는데 강북하고 강남을 봤을 때 강북은 기반시설이 어떠죠? 기반시설 잘 돼 있어요? 약간 열악해요? 열악한 지역에서 할 때는 싹 밀고 다시 지어야 돼. 다시 지어야 돼요. 싹 밀고. 그러면 개발을 다시 했으니까 재개발 사업 해야지. 기반시설 잘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잘 돼 있잖아. 그럼 건물이 오래되면 건물만 다시 짓는 걸 재건축 사업이에요. 옛날에 관악하면 떠오르는 데 있죠. 봉천동이라 옛날에. 거기는 달동네라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은 조합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할 능력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강제로 해주던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던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 이건 다 정비를 위한 사업이니까 세 가지를 아까 한꺼번에 부를 때 무슨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 그럼 정비 사업, 도시개발 사업, 도시공개 시설 사업은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도시군 관리기관에 있는 사업 세 가지.
도시공객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무슨 사업? 정비사업. 근데 얘는 국토개발법에 있는 거고 얘는 무슨 법에 따로 있고요? 도시개발법. 얘는 무슨 법에 따로 있고? 정비법. 그러니까 세 가지를 따로따로 배우니까 나중에 따로따로 있는 줄 알아요. 진도 나갈 때는 그렇게 나가니까.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해놔야 1월 달에 공부할 때 여러분들하고 그분들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게 달라. 11월 달에 코로나 뚫고 와서 공부했는데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해볼까? 여기 초록 색깔은 무슨 사업이고요? 정비사업. 요 빨간 색깔은 도시공개시설사업. 여기 노란 색깔, 주황 색깔은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러면 얘는 아까 도시가 아니었던 걸 도시로 개발하는 거니까 여기서 도시 외의 지역을 도시로 만드는 거니까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 도시 안에서 오래된 건물을 믿는 거죠. 그래서 얘는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근데 새 건물 노후화된 거, 노후화되고 이쁜 거, 불량한 거. 그래서 얘는 노불량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도가 높을 때 한다. 근데 얘는 기존에 있던 산들 논인데 여기를 구획을 정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획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토지가 대상이겠네요. 그래서 얘는 토지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토지개발 사업. 정비사업은 노후 건축물을 미는 사업이에요. 대상물 자체가 좀 달라요. 다시 도시개발 사업은 뭐가 주 대상이고요? 토지가 주 대상이고 정비사업은 뭐가 주 대상이고요? 건축물. 근데 잘 보세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건축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다 밀잖아요.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만 대상으로 해요. 아파트. 근데 주광경은 얘랑 비슷한데 얘는 정비 기반시설이 좀 약간 열악한 데 하는 거고 달동네는 열악도 무슨 열악이지? 극히 열악한 지역에서 하는 거야. 근데 도시개발은 도시가 안 됐던 지역을 도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라고 하고요. 얘는 토지 소유자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는 토지 소유자도 있고 건물 소유자도 있죠. 얘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그래요. 제가 토지 소유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아 도시개발 사업 하는 거구나.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얘기하면 정비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을 좀 지셔야 돼. 토지 소유자 그럼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이게 정비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도시개발 사업하고 택지개발 사업이 유사한데 얘 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도시로. 얘 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신도시야 둘 다. 근데 두 개 중에 규모가 되게 크게 국가 등이 할 때 주로 이걸 써요. 택지개발 사업은 국가 등이 대규모 단지로 수용해서 하는 방식이 택지개발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도 할 수 있고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혼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밖에 없어요. 국가에서 하는 거는 택지개발. 그럼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들어봤죠? 이번에 몇 기 신도시 발표한 거예요? 3기 신도시 발표했는데 그래도 부동산 공부한 사람인데 3기 신도시 4군데는 외우고 있어야죠. 네? 그래서 저기 남양주 무슨 지구라고 그러죠? 왕숙지구라고 그래요. 남양주. 여기 밑에 하남 뭐라고 그러죠? 교산지구라고 그래요. 여기 이 고양시에 있는 뭐예요? 창릉지구라고 그래요. 네? 그런 것도 물론 어디 가서 창피하잖아요. 인천 계양지구라고 또 있고. 그럼 이게 4군데가 있어. 그거 다 무슨 사업이에요? 국가가 하는 거. 택지개발 사업이에요. 그냥 다 수용 방식입니다. 수용 방식이니까 다 사겠다는 얘기예요? 일부만 사겠다는 얘기예요? 다 사고 싹 밀어가지고 아파트 짓겠죠? 다 아파트 짓는 거야. 근데 이게 그 택지개발에서 뭐를 지금 정부가 뭐를 공급하는데? 일자리를 공급한대요? 아파트를 공급한대? 그 주택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서울시 아파트 가격 줄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도시개발사 같은 경우는 토지를 미는데 기존에 있던 지역에 전체를 사는 방식 아까 뭐라고 그랬죠? 수용. 근데 땅값이 되게 비싸면 뭘 못하죠? 수용 못하면 소유자들을 내보냈다가 땅으로 바꿔주는 거야. 교환하는 방식이야. 그걸 환지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반 섞어버리면 혼용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걸 세 가지 할 수 있는 게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땅 대규모로 싹 지금 구획 정리하고 있죠. 이게 수용 방식으로 조성해가지고 여기 아파트 짓는 거예요. 이렇게.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저 땅을 공공택지라고 그래요. 얘는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땅을 싸게 샀을까 비싸게 샀을까?
땅을 싸게 샀죠. 그럼 땅을 싸게 샀으면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야 돼? 싸야 돼? 싸야 되니까 분양가 상한제 맞아요. 예. 분양가 상한제 맞는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 얘가 평당 예를 들어서 얘가 한 1,200만 원이다. 왜냐면 평당 1,200만 원에 팔고 싶잖아요. 못 팔아요. 평당 600에 팔아야 돼. 그럼 얘가 30평짜리가 지금 6억인데 근데 여기는 6억이 안 나와 3억이 나와요. 그럼 이거 청약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죠. 넣으면 나중에 프리미엄 3억이잖아. 그럼 택지 개발돼가지고 이번에 3기 신도시 아파트 나오면 청약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그래서 청약 다 넣는다고 난리도 아닌 거잖아. 그게 무슨 택지라서? 공공택지라서.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땅은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무슨 상한제를 받는다? 분양가 상한제를 받기 때문에 분양가가 낮습니다. 낮는데 옆에 있는 아파트에 영향을 받아요. 그럼 결론 얘기할게요. 네 가지 중에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인데 여기 종로, 여의도, 강남, 여기가 남양주, 여기 하남, 여기 창릉, 인천 계양. 네 가지 중에서 옆에 아파트 가격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디예요? 남양주 들어오면 노원이고요. 하남 들어오면 강남이고 얘 들어오면 부천이고 얘 들어오면 수색이에요. 그러니까 하남이 경쟁률이 제일 높을 거라는 거예요. 왜? 피가 높으니까. 최소 5억 정도 봐요. 그럼 청약 준비해가지고 어디 넣어야 돼? 하남 넣어야지. 근데 지금 못 넣어. 왜 못 넣어요? 그러니까 20%는 하남시 거주자, 그리고 경기도 거주자 30%, 그리고 모든 소유자 50%. 그럼 여기 하남시 거주하려면 이사를 제가 작년에 1월달 이사 가라고 했거든 다. 이미 늦었어요. 2년 거주 요건이 안 맞아. 그럼 30% 경기도로 가야 돼. 경기도 거주하신 분 있어요? 그럼 경기도 분은 이제 30% 넣었다 안 되면 전체에 한번 50%또 들어가는 거야. 근데 들어가는데 청약 가점제로 가려면 가점제로 가야 돼요. 추첨제로 가야 되는데 부양가족이 6명이어야 돼요. 부양가족이 1명이다. 끝났어. 넣지도 마세요. 청약 가점제 84점 만점인데 80점대가 안 나오면 못한다고 보셔야 돼. 나이가 45세 이상 돼야 45세 돼야 30세 때 가입해서 15년 무주택 경험이 있어야 만점이거든요. 30대는 늘 수도 없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내가 청약 가점도 공부해야 돼.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택지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땅, 도시개발 사업 조성됐는데 수용 방식으로 조성이 되면 공동주택을 짓게 돼 있어. 그걸 무슨 택지라고 부른다고요? 그 공공택지라는 개념은 주택법에서 나와요. 주택법에서 공공택지란 그 공공사업으로 조성되어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이게 공공택지고 뒤에 가면 공공택지에서 조성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한 5월달, 6월달에 오는 사람들은 연결이고 뭐가 없어. 그냥 단어만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죠. 예. 이해도 안 되고. 그러면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은 뭐라고 써놨어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절차하고 또 이게. 아마 6과목 중에 제일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가 공시법이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공시법이 왜 어렵냐면 절차법이에요. 등기를 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고 등기는 그럼 절차를 알면 되겠네. 부동산공법은 도시개발사업 절차법이잖아. 정비사업 절차법이죠. 도시공개 시설사업 절차법이에요. 절차법이 어려워요. 민법이 절차법은 아니잖아. A하고 B가 잘못됐을 때는 이 절차로 하면 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차법이 어려워요. 공시법도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공자 들어간 두 개예요. 공시법하고 공법. 그래서 공포의 법이라고 해서 공공법이라고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저하는 법, 공공법 이렇게 하는데 왜 어렵다고 그랬어 좀 전에? 절차법이에요. 이거 우리 안 해봤잖아. 이 절차를 겪어보진 않았잖아요. 개념만 일단 잘 잡은 다음에 이 절차만 좀 잡은 다음에 이 사업 주체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라는 것만 잘 잡으면 6문제씩 나와요. 개발법 6문제, 정비법 6문제 나오는데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들도 3개에서 4개씩 맞춰. 2개씩 다 틀려요. 12문제 중에서 4문제를 틀려. 우리 몇 개만 맞추면 돼? 8개.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하라는 것만 하시면 그냥 앉아만 있어도 제가 4개는 맞추게 할 거예요. 공부 안 해도 돼요. 눈은 뜨고. 근데 이걸 막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힘든 거지. 그럼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뭔데?
혹시 아까 대규모로 하는 게 아까 도시개발이랬어요? 택지개발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신도시는 거의 다 택지개발이에요. 일기 신도시 하면 떠오르는 게 천당 밑에 뭐죠? 분당. 그 다음에 이산 동생? 일산. 자, 하동 위에 중동. 평촌 3번. 5개 있잖아요. 일기 신도시. 이기 신도시는 파주에 뭐요? 운정. 김포에 검단. 양주에 옥정. 뭐 판교. 뭐 저기 화성에 동탄. 평택에 이제 고덕.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광교 신도시, 위례 신도시. 이거 다 이기예요. 이번에 나온 게 이제 3기 신도시인데 걔네가 다 무슨 사업이에요? 택지개발이에요. 우리가 못 들었던 애들이 다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나마 좀 아는 거. 마곡은 좀 들어봤죠. 크니까 얘가 커요. 강일지구, 은평뉴타운도 좀 컸어요. 상계지구, 장암지구, 천왕지구, 행당지구, 문정지구라도 요 마곡지구랑 문정지구 좀 크니까 그나마 들어본 것 같은데 평상시 못 들었던 애들이 다 도시개발 사업구역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여기를 싹 밀어서 구획 정리하는 거예요. 구획 정리 싹 해서 여기는 주거용지로 쓰겠다, 여기는 상업용지로 쓰겠다, 여기 녹지용지로 쓰겠다 해서 구획 정리했는데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보실래요? 건물 없죠? 그럼 얘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도시로 개발하니까 건물 짓는 사업인지 아니에요. 구획 정리하고 끝난 다음에 땅 판 다음에 산 사람이 건물 짓는 건설 사업 하는 거예요. 건설 사업까지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안 봐요. 그래서 옛날 얘 법 이름이 뭐였냐면 도시개발 사업의 원래 이름이 토지구획 정리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법 이름이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이었다가 이게 법 이름이 통합되면서 도시개발법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아까 앞에 토지개발 사업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뭐민다? 토지. 그래서 새로운 시가지 조성하거나 단지 조성한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하고? 도시개발 사업. 개념만 잡을게요. 봐요. 자, 여기 도시개발 사업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있는 거고 택지개발은 우리 시험에 안 들어있어요. 근데 얘는 무슨 방식밖에 없네? 수용.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수용도 있고 환지도 있고 혼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예. 그럼 이제 사업을 하려면 어디서 할 건지 구역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도시개발 구역을 정해놓고 어떻게 개발 사업할 건지 계획을 짜서 그 다음에 여기도 사업하려면 여기도 뭐라고 하겠지? 아까 사업하는 시행자. 그래서 시행자 정해서 시행자 아까 짜는 계획을 뭐라 불렀죠? 실시계획.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사업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한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택지개발 사업은 빨리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국가가 공공기관에서 수용 보상금 다 줘버리고 빨리빨리 대규모로 신도시 개발했던 국가 정책 사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는 거 있죠. 이거 시가지 조성사업 두 가지를 묶어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이제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시험에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마곡 뭐라고 돼 있어요? 마곡 도시개발 사업이고 이게 창릉 택지개발 사업이에요. 창릉이에요, 창릉. 잘 봐. 이 그림 딱 보고 있으면 창릉 나오자마자 수색이죠. 일산이잖아. 예? 일산에 있던 사람들 기분 좋겠네, 나쁘겠네? 나쁘죠. 파주에 있는 사람은 더럽지. 창릉이 이제 아파트가 들어섰어. 그럼 이 아파트 가격이 비쌀까? 일산이 비쌀까요? 창릉이 비싸겠죠. 왜? 서울에 가깝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 지금 학교에서 나 4등 하고 있는데 공부 잘하는 3등 한 애가 들어온 거야. 전화 온 거야. 나 5등 밀려나는 거지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과외를 너무 많이 하는 애라. 얘 집이 부자라 이길 수가 없어요. 창릉지구가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여기가 그 인천 계양이고 여기 쪽이 남양주 쪽이고 여기가 이제 하남 쪽인데 사진이 못 넣었어요. 너무 커서. 그럼 이게 마곡지구가 어떻게 됐는지만 설명드리고 싶게요. 자, 그럼 마곡 도시개발 사업 지구에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거기 들어보실래요?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중에서 뭐가 먼저 방향이 나와야 돼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제가 처음 강의한 게 99년이 됐잖아.
제가 1999년에 처음 강의할 때 서울시 기본계획 처음 봤는데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이 안 나와 있었어요. 그게 2000년에 나왔어요. 2000년 될 때 2020 서울시 기본계획이 나왔어요. 거기에 첫 번째로 나왔던 게 상암하고 마곡 나왔었어요. 상암지구, 이제 마곡지구 했는데 그때 마곡지구가 2000년 1월 달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화곡지역 주변에 화곡동 있죠. 화곡동 주변에서 이제 그쪽 주변 아파트가 거기 올라갈 거니까 거기 사야 된다 막 이런 말 나올 때였었는데 2010년인가 입주 다 했죠. 지금 미분양되는데 피만 지금 6억인가 5억 올랐어요. 그때 들어갔어야 돼. 미분양일 때 잡았어야 돼. 안 잡았어야 돼. 잡으라고 해도 안 잡아요. 안 올라갈 거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미 기본계획에서 있었고 기본계획에서 도시개발사업 하겠다 있었기 때문에 관리계획에서 도시개발사업 하자.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 개발구역 지정한 거예요. 근데 이때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를 SH공사라고 하거든요. SH, 서울하우징. 그래서 SH공사랑 같이 한 건데 여기 서울주택도시공사라고 되어 있죠. SH공사예요. 그래서 여기 강남구 마곡 1호이라고 해서 위치가 옛날에 맨 처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여기서 지정하겠다. 서울에서 저기 화곡동 쪽에 있으니까 요거를 2007년에 지정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승인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어딨어? 여기 있다. 건설 호수가 11,836호를 짓고 계획 인구는 33,000명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요게 해당 지역에서 쭉 밀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마곡지구 나왔던 거고 여기 이제 그 당시에 여기 산들논이에요. 이렇게 논. 저 여기 사업 대상지고. 그리고 여기는 평택인데 평택 가면 화양지구라고 있거든요. 화양지구는 여기는 이제 수용 방식 형태로 갔는데 여기는 화양지구는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은 땅을 내놓고 나갔다가 다시 뭐예요? 들어오는 형태야. 화양지구는. 여기는 화양지구는 여기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2008년에 지정돼서 실시계 인가를 승인받은 거 2015년에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환지 방식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죠. 그럼 누가 와서 하는 게 좋아요? 우리들이 하는 게 좋아요? 우리들이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는 SH공사 이런 애들이 안 해요. 경기도시공사 안 하고 우리가 뭐 설립해서. 그 조합이 시행자예요. 시행자 써 있죠. 수용 방식이면은 국가가 하는 게 빠르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빠르니까 시행자를 그렇게 정하는데, 근데 여기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해서 만든 단체. 뭐라고 그래? 조합. 그럼 조합원들이 모여서 조합 세운 거겠죠? 그럼 저기 살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댔지? 살고 있는 사람. 아까 제가 토지 소유자라고 그랬어요? 토지 등 소유자라고 그랬어요? 도시개발 사업은 다른 말로 토지개발 사업. 토지개발 사업이니까 토지 소유자. 정비사업은 건축물이 대상이라 토지 소유자도 있고 건축물 소유자도 있고 지상권자가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있잖아. 여기는 토지 소유자겠죠. 그럼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뭐를 설립해요? 조합. 그럼 조합원은 누구겠네? 토지 소유자예요. 동의하든 안 하든 조합 설립이 되면 자동 조합원 돼버려요. 도시개발 조합이 한 거고. 여기가 이제 화양지구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지역에 안중 옆에 요 땅인데 지금 여기가 상업지역으로 되는 거고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되는 거예요. 요 땅이 기존에는 그냥 논밭이잖아 지금. 근데 여기는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지금 계획 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봐봐요. 그냥 논이죠. 여기 단독주택 용지로 나중에 바뀌고 여기 단독주택 용지, 여기 녹지 용지, 여기 다 단독주택 용지고 여기 녹지 용지로 바뀌고 나중에 이 땅을 제공한 사람이 나갔다가 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 사람은 이만큼 땅 갖고 있었고 이 사람은 땅 되게 많이 갖고 있었네. 이 사람은 땅을 이만큼 갖고 있었대. 그러면 다 똑같이 받아야 돼요? 일정한 비율에 맞춰서 줘야 돼요? 그걸 간보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땅을 제공한 비율에 맞춰서 주는데 한 보통 50% 하거든요. 그럼 100평 있던 사람은 얼마 받아야 돼? 50평. 1500평 있던 사람은 750평. 보통. 그래서 이 사람은 요거 받고 이 사람은 요거 받고 이 사람은 요거 받고 이게 환지 방식이에요. 돌려받는 거. 그래서 환지 방식이 뭐냐?
기존에 있던 토지를 내놨다가 다시 받는 형태로 가는 게 이거 환지 방식이니까 얘는 계획을 하나 짜야겠네. 계획을 하나 짜야죠.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가 떨어지면 환지 계획이랑 하나 튀어나오는 거예요. A가 몇 평 있었는데 몇 평짜리 뭘 주겠다는 계획을 환지 설계에 관한 계획 줄여서 환지 계획이라고 해요. 근데 아까 도시공개 시설 사업은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제가 도시공개 시설 사업 하면서 환지 계획이란 말 안 썼잖아요. 근데 여기는 환지 계획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리고 정비 사업은 제가 집이 있었는데 아파트를 내놓고 새 아파트 다시 받는 거죠. 그럼 나는 땅을 내놓은 거예요? 집을 내놓은 거예요? 집을. 그럼 얘는 뭘 내놓은 거죠? 얘 두꺼비 방식. 두꺼비 방식이랑 유사하게 정비법은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거죠. 헌 땅 주고 새 땅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환지 설계 방식이라 해서 환지 방식. 정비법은 관리처분 방식이라고 그래요. 단어가 이제 새로운 게 튀어나왔잖아, 지금. 그래서 환지 방식의 내용을 그대로 관리처분에서 베끼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을 잘해두면 관리처분 방식도 쉬워요. 그래서 제가 환지 방식을 설명할 거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A라고 내가 A 토지 소유자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B라고 설명할 거니까 그럼 내가 B면 나중에 무슨 땅을 어떻게 받는구나. 그래서 저걸 환지 계획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개념만 잡으시면 돼. 그 다음에 법조문에 있는 내용 읽으면 되니까. 그럼 잠깐 쉬었다가 환지하고 우리나라 역사 어떻게 환지 방식 해왔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잠깐만 쉬었다 이어서 할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